오늘은 2026년 퇴직 후 처음 맞는 9월 어느 날이다. 새벽에 일어나 평소와 똑같이 독서를 했다. 글쓰기를 할 때도 있다. 6시쯤 맨발 걷기를 하러 운동장으로 갔다. 맨발을 걸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다. 이제 나와 영어 실력은 제법 능숙하다. 낮에는 나의 인스타그램 친구들을 만나서 댓글을 달기도 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기도 한다. 내 피드에 글을 올리기도 한다. 나의 인스타 친구들은 벌써 10,000명이 넘어서고 있다. 유튜브 대학 강의를 듣기도 하고 다른 동상 강의를 낮에는 듣기도 한다. 독서를 하기도 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도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고전 독서 모임을 하고 또 한 달에 한두 번의 독서 토론 모임도 있다.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 참 그런데 신기하다. 퇴직은 했는데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심심하지가 않다. 오히려 더 신나고 즐겁고 설레는 삶이다. 너무 신기하다. 뭐 했냐고요? 상상놀이 했어요. 요즘에 자주 하는 놀이인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퇴직 이후의 어느 날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퇴직 전의 생활이랑 거의 변한 건 없는데 더 행복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낮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 있잖아요. 꼭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구나. 그러면 퇴직 후에 내가 이렇게 기대되는 삶을 살려면 퇴직 전에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하면 좋은지, 퇴직 전의 일상이 어떠한 일상이면 좋은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퇴직 이후에 정말 시간이 나면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몸을 잘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퇴직 이후에도 몸을 잘 챙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하루 4끼 식사 중에 한 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챙기고 있거든요. 그 습관이 나중에 퇴직 후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내가 내 몸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마음 건강 챙기는 거예요. 몸 건강 못지않게,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도 길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네, 마음에 예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그 예쁜 마음을 그대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예쁜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면 주위의 가족이랑 친구들이랑도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퇴직 전에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미운 마음을 먹고 살았다가 퇴직 이후에 어느 날 천사가 되어서 나타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마음 건강을 잘 챙기면 나중엔 퇴직 이후에도 좀 더 여유롭게 마음이 예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따로 또 가치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 스스로 따로 있을 때 나를 잘 챙기고 나를 잘 통제하는 이 습관 그대로 같이 있을 때도 또 잘 된다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자연스럽게 가족이랑 좀 더 많이 보내고 싶어 하고 더 이렇게 마음이 쓰이죠. 그거를 통제하려 하거나 그다음에 충고나 조언을 하는 그런 에너지를 쓰면 안 되겠죠. 통제할 건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자기 자신을 잘 돕고 하는 에너지로 쓰다 보면 그 에너지가 또 가족한테는 또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 에너지로 또 써지겠죠. 이 따로 또 가치는 사실은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따로 또 가치가 되려면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지 않을 조건이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기대게 되고요. 자식도 부모님을 걱정하게 되고 부모도 자식한테 떳떳하지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따로 또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경제적으로 독립이 될 수 있게, 따로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이런 여건이 되면 좋겠죠. 네 번째는 마지막까지 성장하고 싶은 의지입니다. 우리가 퇴직하면 이제 다 끝났다, 쉬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퇴직 이후에 정말 쉬고 편안하게 지낸다고 해서 진짜 행복한 삶일까요? 삶이 앞으로 얼마쯤 더 남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60 조금 넘어서 퇴직한다고 치면 40년 거의 가까이 아니면 30년 이상은 아직도 충분히 내가 살아갈 날이 남았습니다. 배움이나 성장의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면 잘못하면 자식에게 꼰대짓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또 자식한테 그대로 스며간다면 나에게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에게도 좋고 자식의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까지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번째는 SNS를 적극 활용하자입니다. 우리가 SNS를 하면 나는 절대 거기에 속하면 안 될 것 같지 터부시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SNS를 활용하려면 디지털 기술을 배워야 하잖아요. 디지털 기술을 배워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안에 얼마나 좋은 이웃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 친구가 한 1,600명 조금 넘는데요. 그 안에는 나이로 보면 내보다 좀 어린 사람도 있고 또 내보다 많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서 서로의 성장을 부추겨두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인스타를 배우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든 소통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SNS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게 참 많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사람에 가서 배울 수가 없다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SNS 상에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타링을 통해서 유튜버 잘하는 그런 기술도 배우고요. 또 브런치 작가가 되기 위해서 평생 작가로 살고 싶으니까 브런치 작가가 어떻게 되면 좋은지 그 강의를 또 신청해서 듣고 있고요. 사실 SNS를 배워놓으면 무궁무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말고 이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배워서 적극 활용하면 좋겠죠. 제가 또 SNS를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또 줌을 통한 독서토론이거든요. 독서토론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하니까 세계 여러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디지털 기술을 잘 익혀서 SNS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마음대로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SNS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6번째는 수다 모임을 겸한 독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퇴직을 하면 외로우니까 사람들이랑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서 지내고 수다도 많이 떨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고 싶은데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자주 이렇게 만나서 수다만 떨고 오면 되게 허하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이제 한 독서 모임을 한 지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그 독서 모임을 하고 나서는 거의 수다 모임을 거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만나서 수다 떨고 이렇게 인간관계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으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독서 모임 안에는 힐링도 되고 수다도 되고 그 다음에 배움도 되고 성장도 일어나고 모든 게 다 되니까 한꺼번에 다 되니까 이 독서 모임을 내가 평생 가져가야 할 어떤 소통 도구 내지는 내 성장의 도구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독서 토론은 서양고전 독서 토론인데 이게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한 8년쯤 하려고 이렇게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고 있는데 아주 내 삶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서 모임이죠. 그리고 일반 독서 모임도 한 2군데, 3군데 있어요. 이런 모임들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내가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또 수다도 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착한 나와 사이좋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충분히 사랑받아서 마음에 사랑 에너지가 가득 찬 사람이지 않나요? 사랑받으면
살아가는 그 사람과 아주 사이가 좋을 때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저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랑 사이가 좋을 때 나를 정말 내가 많이 사랑을 해줍니다. 나를 어떤 때는 응원하기도 해주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채찍질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나랑 사이좋게 잘 살아가는 게 퇴직 이후에도 나랑 사이좋게 평생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퇴직 이후에는 새로운 길이 짠 하고 나타나서 그 낯설고 어색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 그대로 가다가 만나는 그 어느 지점이 퇴직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이 길을 퇴직 이후의 삶과 잘 연결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또 퇴직 이후에는 내가 낮에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느라 못했던 글들을 내가 또 사익길을 만들면서 또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상으로 우리가 퇴직을 한 거지 내 삶을 퇴직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더 퇴직 후의 삶이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깨달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내가 길을 닦고 있는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